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영양제 드시고 계십니까? 종합 비타민이나 칼슘제, 오메가3 같은 거요? 아니면 건강식품 매장에서 홍삼이나 프로폴리스 사서 드시고 계시나요? 지금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12년간 6만 5천 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건강을 위해 먹는 영양제와 건강식품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10명 중 4명이 본인도 모르게 콩팥에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건강해지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챙겨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히려 콩팥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32년간 신장내과를 전문으로 진료해온 이승현 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고 불필요한 돈 낭비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잠깐, 지금 여러분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현재 종합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둘째, 건강식품 매장이나 홈쇼핑에서 산 건강식품을 드시고 계신가요? 셋째,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검증 없이 시작한 보충제가 있으신가요? 넷째, 영양제를 3종류 이상 동시에 드시고 계신가요? 다섯째, 영양제 드신 후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늘었나요? 이 5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은 조용히 과부하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건강식품이 콩팥에 독이 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콩팥이 왜 건강식품에 취약해지는지 정확한 원리. 둘째, 절대 피해야 할 콩팥에 독이 되는 건강식품 3가지와 그 이유. 셋째, 영양제에 숨겨진 위험, 특히 주의해야 할 성분들. 넷째, 같은 성분도 이렇게 먹으면 안전해지는 섭취법의 비밀. 다섯째, 콩팥을 오히려 살리는 안전한 건강식품 5가지. 여섯째, 영양제 섭취 황금 원칙 5가지. 일곱째, 약을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한 조합. 마지막으로 건강식품 하나만 바꾸고 콩팥 수치가 좋아진 실제 사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조용히 함께 들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지켜줄 것입니다. 자, 먼저 왜 60세 이후에는 건강식품 섭취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지 그 원리부터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평생 콩팥을 지키면서 건강식품을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오래된 공장입니다. 새 공장일 때는 어떤 원료가 들어와도 척척 처리합니다. 불순물도 잘 걸러내고 좋은 제품만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40년, 50년, 6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는 닳고 필터는 막히고 처리 능력은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원료를 넣어도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합니다. 콩팥이 바로 그런 공장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처리하는 화학 공장인 셈입니다. 콩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그 과정에서 영양소는 재흡수하고 노폐물과 독소는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이 일을 24시간 쉬지 않고 60년 넘게 해왔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콩팥의 여과 기능은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이미 20%가 떨어지고 70세가 되면 30%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건강식품도 콩팥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영양제는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건강식품은 자연에서 온 거니까 부작용이 없겠지. 하지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영양제든 건강식품이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콩팥이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수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은 콩팥을 통해 배출됩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남는 것을 빠르게 내보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처리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영양제까지 추가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미 과부하가 걸린 공장에 원료를 더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은 버티지 못하고 고장이 납니다. 대한신장학회 2024년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38%가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과다 복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의 대부분은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챙겨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식품이 콩팥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첫 번째는 과부하입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양이 늘어납니다. 특히 고용량 영양제는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두 번째는 축적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배출이 느려집니다. 배출되지 못한 성분이 몸에 쌓입니다. 이것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손상입니다. 일부 건강식품 성분은 콩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특히 한약재나 일부 허브 성분이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건강식품이 복용 중인 약과 충돌하면 콩팥에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의 콩팥은 이미 60년 넘게 일한 오래된 공장입니다. 처리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건강식품과 영양제를 젊을 때처럼 드시면 콩팥은 과부하에 걸리고 독성 물질이 쌓이고 결국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집니다. 그런데 무서운 점은 콩팥이 아프다고 직접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식품을 먹고 나서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계속 드십니다. 콩팥이 보내는 신호는 이런 것들입니다. 소변의 거품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단백질이 새어나온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 주위나 손발이 붓습니다.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밤새 몸에 물이 고입니다.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노폐물이 혈액에 쌓여서 온몸이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입맛이 없고 속이 메스껍습니다. 독소가 위장을 자극합니다. 피부가 가렵습니다. 인과 칼슘의 균형이 깨지면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피곤한 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붓는 건 잠을 못 자서 그래. 하지만 이 증상들이 영양제 때문일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콩팥이 왜 건강식품에 취약해지는지 설명드렸습니다. 60년 넘게 일한 콩팥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엇을 먹느냐가 콩팥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아무 의심 없이 드시고 있지만 실제로는 콩팥을 가장 먼저 망가뜨리는 위험한 건강식품 3가지를 하나씩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투석을 피할 수 있었던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분들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위험한 건강식품,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라고요? 근육에 좋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요. 요즘 TV에서 연예인들이 단백질 쉐이크 마시는 광고 많이 보셨죠? 근육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하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분말로 된 것, 음료로 된 것, 바 형태로 된 것, 건강식품 매장에 가면 단백질 제품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에게 단백질 보충제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라는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요소를 걸러서 배출하는 것이 바로 콩팥의 일입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건강해서 요소를 빠르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여과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요소가 쌓입니다. 요소가 쌓이면 요독증이 생깁니다. 요독증의 증상은 심한 피로감, 구역감, 식욕 부진, 집중력 저하입니다. 심하면 의식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미국 신장재단 2023년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고단백 식이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장 기능 악화 속도가 1.7배 빨랐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그 위험이 2.1배로 더 높았습니다. 왜 단백질 보충제가 특히 더 위험할까요? 첫째,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쉐이크 한 잔에는 단백질 20개에서 30g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닭가슴살 100g과 맞먹는 양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들어오면 콩팥은 갑자기 과부하에 걸립니다. 둘째, 흡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음식으로 먹는 단백질은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이미 분해된 형태라 빠르게 흡수됩니다. 콩팥이 처리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셋째,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저가 단백질 보충제에는 중금속이나 인공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도 콩팥이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 남성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TV에서 근감소증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시고 걱정이 되셨습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진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매장에서 단백질 파우더를 사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에 스쿱 2개씩 하루에 단백질 50 정도를 보충제로만 드셨습니다. 거기에 식사로 먹는 단백질까지 합하면 하루에 100지 이상을 드신 셈입니다. 3개월쯤 지나서 갑자기 온몸이 붓고 피곤하다고 오셨습니다. 구역감도 있고 입맛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2.8로 높았습니다. 정상은 1.2 이하입니다. GFR은 28이었습니다. 3기 후반 만성신장 질환입니다. 저는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새로 시작한 건강식품 있으세요? 단백질 파우더요. 근육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것 때문입니다. 당장 중단하세요. 이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왜요? 단백질 보충제를 중단하고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 50지 이하로 줄였습니다. 3개월 뒤 크레아티닌이 1.8로 떨어졌고 GFR은 38로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근육 걱정하다가 콩팥을 망칠 뻔했네요. TV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첫 번째 정리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콩팥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요소가 생기고 이것을 콩팥이 처리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처리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요소가 쌓입니다. 단백질은 보충제가 아니라 음식으로 하루 체중 1kg당 0.8지 이하로 드세요. 70kg면 56기 이하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건강식품, 종합 비타민과 고용량 비타민입니다. 종합 비타민이요? 가장 기본적인 영양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분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종합 비타민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콩팥에 위험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남으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 A가 더 많이 쌓입니다. 과다 축적되면 간 손상, 뼈 약화, 심지어 콩팥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고용량 비타민 C는 콩팥에 직접적인 해를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C가 분해되면 옥살산이 생깁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1영맴지 이상의 비타민 C를 복용하는 사람은 신장 결석 위험이 2배 증가했습니다. 셋째, 칼슘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다한 칼슘은 혈관에 침착되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콩팥의 결석을 만듭니다. 특히 비타민 D 없이 칼슘만 단독으로 드시면 더 위험합니다. 넷째, 인입니다. 종합 비타민에는 인산염 형태로 인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인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인이 쌓이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GFR 60 미만인 분에게 인섭취를 하루 800ml 이하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초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종합 비타민, 비타민 C1, 영맴지, 칼슘제, 비타민 D를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사다 준 거라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1년쯤 지나서 옆구리가 뻐근하고 소변을 볼 때 불편하다고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양쪽 콩팥에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도 GFR 52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드시는 영양제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비타민 C1, 영맴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칼슘제도요. 할머니, 비타민 C와 칼슘제 당분간 중단하세요. 결석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놀라셨습니다. 자식들이 좋으라고 사준 건데요. 비타민 C를 중단하고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하도록 바꿨습니다. 6개월 뒤 결석 크기가 줄어들었고 새로운 결석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콩팥 기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비타민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꼭 확인하고 먹을게요. 두 번째 정리입니다. 종합 비타민과 고용량 비타민은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A는 축적되고 비타민 C는 결석을 만들고 칼슘과 E는 콩팥을 손상시킵니다. 60세 이후에는 종합 비타민 대신 꼭 필요한 성분만 저용량으로 드세요. 비타민 C는 하루 500mg 이하로 제한하세요. 세 번째 위험한 건강식품, 한약재와 허브 보충제입니다. 한약이요, 자연에서 온 건데 괜찮지 않나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자연에서 온 것이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독버섯도 자연에서 왔습니다. 보거독도 자연에서 왔습니다. 자연이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콩팥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진 한약재와 허브가 있습니다. 첫째, 마황입니다. 마황은 체중 감량 보충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콩팥 혈관을 수축시켜서 콩팥의 혈액 공급을 줄입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콩팥이 손상됩니다. 미국 FDA에서는 마황이 들어간 보충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입 제품에는 여전히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리스톨로키아입니다. 이것은 방귀, 목통 등의 한약재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아리스톨로키아산이라는 물질이 콩팥 세포를 직접 파괴합니다. 심한 경우 급성 신부전을 일으킵니다. 벨기에에서 1990년대에 다이어트 한약을 먹은 여성들에게서 집단으로 신부전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아리스톨로키아였습니다. 이후 많은 나라에서 이 성분이 든 한약재를 금지했습니다. 셋째, 감초입니다. 감초는 한약에 많이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적당량은 괜찮지만 과다 복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감초의 글리시리진 성분이 체내 칼륨을 낮추고 나트륨을 높입니다. 이것이 혈압을 올리고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넷째, 일부 중국산 한약재입니다. 품질 관리가 안 된 한약재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납, 수은, 비소 같은 중금속은 콩팥에 축적되어 만성 손상을 일으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독성학과 연구에 따르면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를 장기 복용한 환자의 23%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중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갱년기 증상 때문에 지인 소개로 한약방에서 한약을 지어 드셨습니다. 열이 오르고 땀이 나는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정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얼굴이 붓고 소변량이 줄었습니다. 피곤함도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했더니 GFR이 25였습니다. 사기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저는 한약 성분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 아리스톨로키아산이 검출되었습니다. 콩팥을 직접 손상시키는 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한약을 즉시 중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콩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GFR 35 정도로 유지되고 있지만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자연에서 온 거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한약이 콩팥을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세 번째 정리입니다. 한약재와 허브 보충제는 콩팥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마황은 콩팥 혈관을 손상시키고 아리스톨로키아는 콩팥 세포를 파괴합니다. 감초 과다 복용은 혈압을 높이고 품질 관리 안 된 한약재에는 중금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검증된 곳에서 전문가 상담 후에만 드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한약재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건강식품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단백질 보충제. 요소를 만들어 콩팥을 과부하시킵니다. 둘째, 종합 비타민과 고용량 비타민. 특히 비타민 C는 결석을, 칼슘과 E는 콩팥 손상을 일으킵니다. 셋째, 한약재와 허브 보충제. 일부는 콩팥을 직접 파괴합니다. 이 3가지는 모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에게는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양제 안에 숨어있는 특히 위험한 성분들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벨을 보실 때 꼭 확인해야 할 성분들입니다. 첫 번째 위험 성분, 인산염입니다. 인산염은 거의 모든 가공식품과 많은 영양제에 들어 있습니다. 방부제, 산도 조절제, 결합제로 사용됩니다. 라벨에는 인산나트륨, 인산칼슘, 인산칼륨 등으로 표기됩니다. 문제는 이 첨가된 인산염이 음식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인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자연식품의 인은 40%에서 60%만 흡수되지만 첨가된 인산염은 거의 100% 흡수됩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남는 인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인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혈중인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옵니다. 인이 높으면 몸은 균형을 맞추려고 뼈에서 칼슘을 끌어옵니다. 골다공증이 빨라집니다. 둘째, 혈관이 석회화됩니다. 빠져나온 칼슘이 혈관 벽에 쌓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셋째, 심장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관 석회화는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혈중인 농도가 1mg/dl 높아질 때마다 사망 위험이 18% 증가합니다. 영양제 라벨에서 인산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주의하세요. 특히 GFR이 60 미만인 분은 인산염이 들어간 제품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위험 성분, 칼륨입니다. 칼륨은 심장과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이나 전해질 보충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지면 칼륨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혈중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앞서 채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칼륨은 마치 전기 회로의 전압과 같습니다. 적절한 전압이면 기계가 잘 작동하지만 전압이 너무 높으면 합선이 일어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칼륨 혈증의 증상은 손발 저림, 근육 무력감, 가슴 두근거림, 숨 답답함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칼륨이 든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영양제 라벨에서 칼륨, 염화칼륨, 구연산 칼륨 등이 보이면 주의하세요. 특히 혈압약 중 칼륨 보존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칼륨 보충제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위험 성분,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수면 개선, 변비 해소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십니다. 마그네슘도 콩팥을 통해 배출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마그네슘이 쌓입니다. 고마그네슘 혈증이 되면 근육 약화, 저혈압, 호흡 곤란, 심한 경우 심장 정지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약으로 마그네슘 제제를 장기간 드시는 어르신들이 위험합니다. 마그밀, 마그네시아 같은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GFR이 30 미만인 분은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변비가 있으시면 마그네슘 대신 섬유질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네 번째 위험 성분,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입니다. 많은 영양제에 결합제나 부형제로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발포 비타민의 경우 한 알에 나트륨이 300mg 이상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몸의 수분을 잡아둡니다.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부기와 혈압 상승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높아진 혈압은 다시 콩팥을 손상시킵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발포 비타민을 드시고 계신 분은 일반 정제로 바꾸세요. 발포 비타민의 톡 쏘는 맛은 나트륨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 성분, 중금속입니다. 저가 해외 직구 제품이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에는 납, 수은, 비소,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금속은 콩팥에 축적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콩팥 세포를 파괴하고 만성 신장 질환을 일으킵니다. 특히 카드뮴은 콩팥에 특히 독성이 강합니다. 2021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직구 건강식품 중 12%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건강식품은 반드시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세요. 해외 직구 제품,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피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영양제에 숨어있는 위험 성분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인산염,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둘째, 칼륨,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듭니다. 셋째, 마그네슘, 과다하면 호흡과 심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넷째, 나트륨, 혈압을 높이고 부기를 일으킵니다. 다섯째, 중금속, 콩팥에 축적되어 만성 손상을 일으킵니다. 영양제를 사실 때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이 성분들이 들어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건강식품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건강식품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60세 이후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건강식품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건강식품,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장내 유익균을 말합니다. 장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콩팥에도 좋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근 연구에서 장과 콩팥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장신장축이라고 부릅니다. 장내 세균이 건강하면 독소 생성이 줄어듭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장내 세균이 나쁘면 독소가 많이 생기고 콩팥 부담이 늘어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복용한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서 요독물질인 인돌과 피크레졸 수치가 23% 감소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콩팥을 통해 배출되지 않습니다. 장에서 작용하고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을 고르실 때 주의하세요. 일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는 프리바이오틱스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산염이나 칼륨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세요. 순수한 유산균 제품을 선택하세요. 제가 진료하는 많은 어르신들께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변비 개선, 면역력 향상, 그리고 콩팥 부담 감소까지 일석삼조입니다. 첫 번째 정리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콩팥에 안전합니다. 장신장축을 통해 오히려 콩팥을 도와줍니다. 콩팥으로 배출되지 않아 부담이 없습니다. 순수한 유산균 제품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안전한 건강식품,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생선 기름에서 추출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오메가3는 콩팥에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의 핵심 기전 중 하나가 염증입니다. 오메가3가 이 염증을 줄여줍니다. 둘째,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은 콩팥 손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콩팥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중성 지방을 낮춰줍니다. 고지혈증도,
콩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오메가3가 이를 개선합니다. 대한신장학회 권고에 따르면 오메가3는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량은 피하세요. 하루 1 영맴쥐에서 2 영맴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혈액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주치의와 상담 후 드세요. 오메가3가 출혈 위험을 약간 높일 수 있습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중금속 검사를 거친 제품을 선택하세요. 저가 제품에는 수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리입니다. 오메가3는 콩팥에 안전하고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항염증, 혈압 조절, 중성지방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1 영맴쥐에서 2 영맴쥐 적당합니다. 중금속 검사를 거친 제품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안전한 건강식품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실내 생활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더 부족합니다. 비타민 D는 콩팥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비타민 D 부족은 만성 신장 질환의 진행을 가속화합니다. 충분한 비타민 D는 콩팥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이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 비타민 D가 이를 안정시켜줍니다. 셋째, 비타민 D는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대한골대사학회 권고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하루 800IU에서 1령 IU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고용량은 피하세요. 하루 4,0IU를 초과하면 칼슘이 너무 많이 흡수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검사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보충하세요. 비타민 D를 드실 때는 칼슘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칼슘은 보충제가 아니라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멸치 같은 음식으로요. 세 번째 정리입니다. 비타민 D는 콩팥에 안전하고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칼슘과 인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하루 800IU에서 1령 IU가 적당합니다. 혈액 검사로 부족 여부를 확인하고 드세요. 네 번째, 안전한 건강식품,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 줄여서 코큐텐이라고 부릅니다. 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내 코큐텐 합성이 줄어듭니다. 특히 심장과 콩팥 같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장기에서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코큐텐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콩팥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코큐텐을 복용한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서 콩팥 기능 악화 속도가 19% 느려졌습니다. 코큐텐은 지용성이라 콩팥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간에서 대사되어 담즙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루 100임지에서 200임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네 번째 정리입니다. 코큐텐은 콩팥에 안전하고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콩팥 세포를 보호합니다. 지용성이라 콩팥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하루 100뱅지에서 200뱅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 안전한 건강식품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강황의 주성분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이 바로 커큐민에서 옵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의 핵심 기전인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인도델리 대학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을 복용한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서 염증 수치가 28% 감소하고 단백뇨가 24% 감소했습니다. 커큐민은 주로 간에서 대사되어 담즙으로 배출됩니다. 콩팥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흡수율이 낮은 것이 단점입니다. 흡수율을 높인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후추 추출물인 피페린과 함께 드시면 흡수가 20배 이상 증가합니다. 하루 500임지에서 1 영림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 정리입니다. 커큐민은 콩팥에 안전하고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항염증, 항산화 작용으로 콩팥을 보호합니다. 간에서 대사되어 콩팥 부담이 적습니다. 피페린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콩팥의 안전한 건강식품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프로바이오틱스 장, 신장축을 통해 콩팥을 도와줍니다. 둘째, 오메가3, 항염증, 혈압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 D, 칼슘과 인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넷째, 코큐텐 항산화 작용으로 콩팥을 보호합니다. 다섯째, 커큐민,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 5가지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식품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한 건강식품들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먹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반드시 말씀드리는 영양제 섭취 황금 원칙 5가지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시면 건강식품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원칙. 적게 먹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한 알 먹으면 효과가 적으니까 2알 먹어야지. 여러 가지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지. 하지만 60세 이후의 콩팥에게는 정반대입니다. 영양제가 늘어날수록 콩팥 부담도 늘어납니다. 마치 교통체증과 같습니다. 도로에 차가 조금 있을 때는 원활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차가 너무 많으면 막힙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면 막힙니다. 영양제는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의 용량으로 드세요. 종류는 3가지 이하로 제한하세요. 그 이상 드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첫 번째 원칙 정리입니다. 적게 먹는 것이 정답입니다. 영양제는 3가지 이하로, 용량은 권장량의 최소로 시작하세요. 두 번째 황금 원칙,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영양제를 언제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공복에 드시거나 저녁에 드시거나 생각날 때 드십니다. 콩팥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공복보다 흡수가 완만해집니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영양제가 천천히 흡수됩니다. 콩팥이 처리할 시간이 생깁니다. 둘째, 위장 자극이 줄어듭니다. 일부 영양제는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립니다. 셋째, 낮 동안 처리됩니다. 콩팥은 낮에 더 활발하게 일합니다. 아침에 먹으면 낮 동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먹으면 밤새 콩팥이 쉬지 못합니다. 두 번째 원칙 정리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흡수가 완만해지고 낮 동안 콩팥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원칙. 물을 충분히 드세요. 영양제를 드실 때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약간의 물로 삼키기만 합니다. 영양제 복용 시에는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최소 200ml, 1컵 정도는 드세요. 왜 그럴까요? 물이 영양제 성분을 희석시켜서 콩팥이 처리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농축된 상태보다 희석된 상태가 콩팥의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물은 콩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단,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은 수분 섭취도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GFR이 30 미만인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수분 섭취량을 정하세요. 세 번째 원칙 정리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세요. 최소 200ml와 함께 영양제를 드세요. 콩팥이 처리하기 쉬워집니다. 네 번째 황금 원칙,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영양제를 사실 때 성분표를 확인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광고만 보고 지인 추천만 믿고 구입하십니다. 하지만 같은 이름의 제품이라도 성분은 천차만별입니다. 콩팥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라벨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인산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인산 나트륨, 인산 칼슘, 인산 칼륨 등이요. 있으면 피하세요. 둘째, 칼륨 함량을 확인하세요.
칼륨이 많이 들어있으면 주의하세요. 셋째,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세요. 특히 발포 비타민은 나트륨이 많습니다. 넷째, 식약처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제품만 드세요. 네 번째 원칙 정리입니다.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인산염, 칼륨,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고 식약처 인증 제품만 드세요. 다섯 번째 황금 원칙.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콩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양제로 인한 문제도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시고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6개월에 한 번은 기본적인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크레아티닌, GFR, 칼륨, 인, 칼슘 수치를 확인하세요. 만약 수치에 변화가 있다면 영양제 복용을 재검토하세요. 어떤 성분이 문제인지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 정리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6개월에 한 번은 신장 기능 검사를, 수치 변화가 있으면 영양제 복용을 재검토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황금 원칙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적게 먹는 것이 정답입니다. 둘째,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셋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넷째,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이 원칙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콩팥은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황금 원칙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건강식품과 약이 만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조합. 혈압약과 칼륨 보충제입니다. ACE 억제제, ARB 계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약들은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널리 처방됩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칼륨 수치를 높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 보충제나 칼륨이 든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심장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칼륨 보충제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영양제 라벨에서 칼륨을 확인하세요. 첫 번째, 조합 정리입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은 칼륨 보충제 금지입니다. 고칼륨 혈증으로 심장에 위험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조합, 혈액응고제와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액응고제를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메가3와 은행잎 추출물도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분은 출혈이 생기면 회복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출혈로 인한 빈혈이 콩팥 기능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액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오메가3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아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조합 정리입니다. 혈액응고제 드시는 분은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주의입니다.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세 번째 위험한 조합, 당뇨약과 크롬, 알파리포산입니다. 크롬과 알파리포산은 혈당 조절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하지만 당뇨약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어지러움, 식은땀, 심하면 실신까지 일으킵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설폰 요소제를 드시는 분은 더 위험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크롬이나 알파리포산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 정리입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은 크롬, 알파리포산 주의입니다.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위험한 조합, 이뇨제와 마그네슘, 칼슘입니다. 이뇨제는 고혈압이나 부종 치료에 널리 사용됩니다.
이뇨제는 종류에 따라 미네랄 균형에 다른 영향을 줍니다. 티아지드 이뇨제는 칼슘을 올리고 마그네슘을 낮춥니다. 루프 이뇨제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모두 낮춥니다. 칼륨 보존 이뇨제는 칼륨을 올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그네슘이나 칼슘 보충제를 드시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고칼슘 혈증은 콩팥 결석, 변비, 심하면 의식 저하를 일으킵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미네랄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부족한 것만 보충하세요. 네 번째 조합 정리입니다. 이뇨제 드시는 분은 마그네슘, 칼슘, 보충 전 검사 필수입니다. 이뇨제 종류에 따라 미네랄 균형이 다릅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조합. 진통제와 고용량 비타민C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 통증,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흔합니다. 이 약들은 콩팥 혈류를 줄여서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콩팥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량 비타민C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C는 옥살산으로 분해됩니다. 옥살산은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진통제로 이미 약해진 콩팥에 결석까지 생기면 기능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은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드시지 마세요. 하루 500mg 이하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진통제 복용을 줄이는 방법을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 조합 정리입니다. 진통제와 고용량 비타민C는 콩팥의 이중 부담입니다. 진통제는 콩팥 혈류를 줄이고 비타민C는 결석을 만듭니다. 비타민C는 500mg 이하로 제한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위험한 조합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혈압약과 칼륨 보충제. 둘째, 혈액응고제와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셋째, 당뇨약과 크롬, 알파리포산. 넷째, 이뇨제와 마그네슘, 칼슘. 다섯째, 진통제와 고용량 비타민C.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건강식품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생명을 위협하는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만났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건강식품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콩팥이 좋아진 사례를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영양제 10가지를 3가지로 줄이고 콩팥이 살아났어요. 김복자 할머니, 70대 초반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시고 좋다는 건강식품은 다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드시고 계신 영양제 목록을 받아봤습니다. 종합 비타민, 비타민 C1, 영맴지, 칼슘제, 마그네슘, 오메가3, 코큐텐, 루테인, 밀크시슬, 글루코사민, 홍삼, 무려 10가지였습니다. 검사 결과 GFR이 48이었습니다. 3기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칼륨도 5.3으로 높았고 인도 정상 상한선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시려고 드시는 영양제가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다 좋다고 해서 먹는 건데요. 저는 3가지로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오메가3는 유지하세요.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비타민 D를 추가하세요. 혈액 검사에서 부족했습니다. 셋째,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세요. 장 건강이 콩팥을 도와줍니다. 나머지 7가지는 모두 중단했습니다. 특히 고용량 비타민 C와 칼슘제가 문제였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불안해하셨습니다. 이것만 먹어도 괜찮을까요? 3개월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GFR이 48에서 55로 올라갔습니다. 칼륨도 4.8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인수치도 떨어졌습니다. 6개월 뒤에는 GFR이 58까지 올라갔습니다. 콩팥 기능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었네요. 3가지만 먹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졌어요. 돈도 절약되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끊고 투석 피했어요. 이영철 어르신, 70대 중반 남성분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단백질 보충제로 콩팥이 나빠진 분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GFR이 28이었습니다. 사기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투석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즉시 단백질 보충제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50지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대신 콩팥의 안전한 건강식품으로 바꿨습니다. 첫째, 프로바이오틱스로 장 건강을 챙기도록 했습니다. 요독물질을 줄이기 위해서요. 둘째, 코큐텐으로 항산화 보호를 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비타민 D를 부족한 만큼만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어르신은 열심히 따라하셨습니다. 근육 걱정보다 콩팥 걱정이 더 크셨습니다. 6개월 뒤 GFR이 38로 올라갔습니다. 10이나 좋아진 것입니다. 투석 예정일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1년 뒤에는 GFR이 4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단백질 보충제 끊은 것밖에 없는데 투석 안 해도 되게 됐어요. 손주 얼굴 더 오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한약 끊고 결석이 사라졌어요. 박순희 할머니, 60대 후반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관절 통증 때문에 지인 소개로 한약을 드셨습니다. 6개월 정도 꾸준히 드셨는데 효과가 있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구리 통증이 심하게 왔습니다. 검사 결과 양쪽 콩팥에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GFR도 4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약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옥살산이 많이 든 약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검증되지 않은 성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약을 즉시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관절 통증은 물리치료와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를 늘리고 옥살산이 적은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6개월 뒤 결석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결석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GFR도 52로 조금 좋아졌습니다. 1년 뒤에는 작은 결석들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콩팥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안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자연에서 온 거니까 안전할 줄 알았어요. 이제는 아무거나 안 먹을게요. 꼭 확인하고 먹을게요. 네 번째 사례입니다. 종합 비타민 끊고 부기가 빠졌어요. 최정숙 할머니, 70대 초반 여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손가락이 뻣뻣하다고 오셨습니다. 신발도 저녁이면 꽉 낀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GFR이 50이었고 인수치가 높았습니다. 나트륨도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식습관을 여쭤봤더니 특별히 짜게 먹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를 여쭤봤더니 종합 비타민과 발포 비타민 C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발포 비타민을 확인해 봤더니 한 알의 나트륨이 350mg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종합 비타민에는 인산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모두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꼭 필요한 비타민 D만 저용량으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2주 뒤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얼굴 붓기가 줄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손가락도 부드러워지고 신발도 편해졌습니다. 3개월 뒤 인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나트륨도 안정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비타민이 부기의 원인인 줄 몰랐어요. 끊었더니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5번째 사례입니다. 건강식품 정리하고 자식에게 짐이 안 되게 됐어요. 김영순 할머니, 70대 후반 여성분이셨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건강을 챙기려고 건강식품을 많이 드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고요. 처음 오셨을 때 드시는 건강식품이 8가지였습니다. 그리고 GFR이 38이었습니다. 이미 사기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우리 세대 마음 다 압니다. 자식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시고 이제 건강이라도 챙기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콩팥이 더 빨리 나빠져서 자식들 걱정을 끼치시게 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건강식품을 3가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D, 오메가3.
나머지는 모두 중단했습니다. 할머니는 열심히 따라하셨습니다. 6개월 뒤 GFR이 43으로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1년 뒤에는 GFR이 46까지 올라갔습니다. 투석 걱정에서 벗어나셨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진짜 자식에게 짐이 안 될 수 있게 됐어요.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5분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건강식품을 끄는 게 아니라 콩팥에 안전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더 사신 것도 아니고 대단한 치료를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끊을지를 정리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 D, 칼슘과 인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넷째, 코큐텐 항산화 작용으로 콩팥을 보호합니다. 다섯째, 커큐민,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황금 원칙 5가지. 첫째, 적게 먹는 것이 정답입니다. 영양제는 3가지 이하로. 둘째,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셋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넷째,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위험한 조합 5가지. 첫째, 혈압약과 칼륨 보충제. 둘째, 혈액응고제와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셋째, 당뇨약과 크롬, 알파리포산. 넷째, 이뇨제와 마그네슘, 칼슘. 다섯째, 진통제와 고용량, 비타민C. 약을 드시는 분은 건강식품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이 모든 것을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60세 이후에는 적게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이다. 오늘 저녁 드시던 영양제들을 꺼내서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콩팥에 해가 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그 작은 정리가 여러분의 콩팥에게는 큰 선물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느라 내 건강은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 건강 챙길 때입니다. 하지만 건강 챙긴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콩팥이 편해야 진짜 건강한 것입니다.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가시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시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드시고 계신 건강식품이 걱정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이승현 박사였습니다. 조용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